20장의 새로운 트렌드 창조의 설득의 힘. 지구라는 우주선을 하나의 운명공 덩치로 보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우주선을 성공적으로 운행할 수가 없다. 모두 살지 않으면 모두 죽을 것이다. 버크민스터 풀러. 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개인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다. 분명한 점은 현대사회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지구촌이 이런 개념은 친분한 표현이 된지 오래지만 여전히 맞는 말이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이 자극으로 넘쳐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현대와 과거를 구분해주는 척도는 아니다. 인디언은 숲속에 있는 어떤 광경과 소리나 냄새를 끊임없이 접하는데 이것은 삶과 죽음, 즉 먹는 것과 굶주린 것의 차이를 알게 해주는 자극이다. 오늘날 가장 큰 차이는 자극의 의도와 그 범위에 있다. 숲속의 인디언은 자극의 의도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담배를 피우는 습관을 생각해보자. 예전에는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의 무지 때문에 핑계를 댈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암에서 심장병기까지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된다. 심지어 지역적으로 펼쳐지는 금연운동이나 국민투표를 통해서 다 알고 있는데 사람들은 담배를 어떻게 피우는지 배울 수 있지만 과연 그것이 흡연을 시작한 결과일까? 계획일까? 그들은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방편으로 담배를 피우게 된 것이다. 결코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니다. 그들은 처음 담배를 피웠을 때 어땠을까? 거부감이 들었을 것이다. 흡연이 가진 의미를 재구성하고 그것을 내적인 표정과 내적인 상태에서 고정했기 때문에 설득 전문가들이 수백만 달러를 써가면서 대중의 흡연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선진하고 있다. 광고로 교묘한 이미지와 소리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긍정적인 내적인 상태에 빠지게 한다. 그런 다음에 그 내적인 상태를 담배라는 상품과 연결한다. 엄청난 반복을 통해서 흡연에 대한 생각은 다양한 바람직한 내적인 상태와 연결된다. 작은 담배잎을 감싼 종이 조각에 내재된 가치나 사회적인 내용은 없다. 그러나 사람들은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섹시하거나 세련되거나 어른스럽고 설득이 당연한 것이다. 말보로 담배 광고 속에서 남자처럼 되고 싶은가? 얼마나 미친 것인가? 폐에 발암물질을 주입하는 것이 얼마나 바람직한 행위가 될 수 있겠는가? 왜 코카콜라는 빌 코스비를 광고에 등장시키고 펩시콜라는 제품 판매를 위해서 마이클 잭슨에게 많은 돈을 지불했을까? 정치인들은 왜 국기로 자신의 무명을 감싸는가? 밀더는 왜 미국식으로 맥주를 만들까? 사람들은 왜 햄버거, 야구, 애플파이, 쉐보레 자동차를 선호할까? 이 사람들과 상징들은 이미 우리 사회의 자극의 제이며 광고주들은 유명 상징에 대한 느낌을 자신들의 제품에 실어서 전달하려고 한다. 이들을 이용해서 제품을 수용하게 만드는 것이다. 레이건은 대통령 후보 때에 TV 캠페인 광고에서 왜 숲속의 곰이라는 불길한 상징을 부각시켰을까? 러시아를 상징하는 곰은 강력하고도 부정적인 자극제였다. 레이건은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강력한 리더십을 필요로 이미지를 강화했다. 숲에 있는 곰을 보고 깨어나보고 싶은 느낌이 든 적이 있는가? 왜 이 광고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불길한 느낌을 줬을까? 설정 때문이나 조명이나 어조 사용된 음악이 적절한 분위기를 조정한 것이다. 효과적인 광고나 선거 캠페인을 분석해보면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구조를 정확하게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광고업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시각과 청각을 자극한다. 시각과 청각. 물론 부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효과를 보는 광고도 있다. 가능한 한 극명하게 내적인 상태를 깨버리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를 설득하려는 사람으로 가득하다. 누구든지 설득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설득당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오늘의 힘은 소통하는 능력이자 설득하는 능력이다. 다리가 불편하면 다른 사람을 설득해서 능력 얻고 가면 된다. 이 기술이 얼마나 강력한지 NLP가 제공하는 이 기술들을 습득하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한 가지 예를 들겠다. 처음 12일간의 NLP 전문가 과정을 진행할 때에 나는 사람들이 배운 것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나는 참가자들에게 성공하기 위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힘과 설득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 보라고 했다. 우리는 애리조나 캐브리에서 교육 중이었다. 첫 번째 도전 과제는 차로 약 1시간에 있는 피닉스로 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다. 그런 다음에 피닉스에 도착하여 묵을 곳을 찾아서 잘 먹고 지내는 것이었다. 나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모두에게 효과적이고 힘을 실어주는 기술을 사용하라고 말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참가자 대다수가 개인과의 힘의 내적으로 일치된 힘만 사용해서 $100에서 $100까지 은행 대출을 받았다. 그들은 신분증도 없었고 전에 한 번 가본 적도 없는 곳이었다는 점을 잊지 마라.
동물원의 전봉사 대기자가 역할이나 밀려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녀는 부엌기술을 멋지게 사용해서 동물원에 들어가서 동물을 돌보는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녀는 NLP 기술로 신경처기를 제거해 아픈 앵무새를 치료하기로 했다. 깊은 감명을 받은 동물원 조련사는 동물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어떤 도구를 사용해야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하기까지 했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는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싶어 했던 참가자는 무작정 학교에 가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오늘 아침에 강의하기로 되어 있는데 언제 시작합니까? 사람들이 무슨 강의하라고 묻자 그는 오늘 강의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저는 멀리서 왔습니다. 1시간 넘게는 못 기다려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 정확히 몰랐지만 당당하고 확신에 탄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강의를 진행하도록 결정을 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서점에 들어가서 TV 전도사 테리 콜 히테크의 책에 사인을 하기 시작했다. 사실 그녀는 책 표지에 있는 테리 콜 히테크의 외모와 전혀 닮지 않았다. 낯선 여자가 책에 글을 쓰는 것을 보고 서점 매니저는 화가 났다. 하지만 그녀가 테리 콜의 걸음걸이와 표정을 따라가자 다시 한번 보더니 죄송합니다. 콜 히테크 부인 여기서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라고 말했다. 서점에서 다른 두 사람이 사인을 요청하고 책도 구입했다. 일장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르게 느끼는지를 이야기했다. 어떤 사람들은 힘을 좋지 않은 것으로 느낀다. 힘이 다른 사람들을 부당하게 통제하는 데 사용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제 의사소통 기술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었을 것이다. 지금부터는 이 기술이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엄청나게 무서운 결과를 낳는 변화도 있다.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는 끔찍한 폭발을 일으키거나 지구와 인간을 오염시키고 중독시켜서 서서히 죽게 해서 지구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더 깊이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엄연한 사실이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지만 인간의 지능 순수한 굳이 인간이 또 어떤 힘이나 힘의 조합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끔찍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나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원인이 있다고 믿지만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는 훨씬 더 큰 근원도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신이라고 부르는 지성의 근원을 부정하는 것은 웹스터 사전이 인쇄소에 포괄하면서 생기는 결과이며 모든 것이 완벽하고 균형있게 결합되었다고 말한 것과 같다. 어느 날 내가 세상의 문제를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였다. 나는 그 문제들 사이에서 어떤 공통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 매우 흥분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행동의 문제다. 지금 당장 정확한 모델을 사용해서 모든 문제라고 우리는 대부분 어떤 행동을 할 때 실제로 그것이 일련의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사물인 것처럼 명사화한다. 인간의 문제를 사물인 것처럼 내적 표정을 하는 한 우리는 그 문제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된 것으로 바꿈으로써 우리의 힘을 약화시킨다. 원자력이나 핵 폐기물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 그 효과적으로 처리 안 할 때 인간의 원자를 사용하는 방법이 문제가 된다. 그렇지, 이런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일반화해서 생각하면 인간의 행동이 인간 문제의 근원이거나 새로운 인간 행동이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에 동의한다면 인간의 행동은 그 새로운 내적 상태의 결과이며 그러한 내적 상태에 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또한 우리는 행동의 원인이 되는 내적인 상태가 내부 표상의 결과라는 것을 알고 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담배를 피우는 과정을 어떤 특정 상태와 연결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매 순간 담배를 피우는 것이 아니라 담배를 피우고 싶은 내적인 상태일 때만 담배를 피운다. 우리는 지금 거의 전 세계의 메시지를 단시간에 전할 수 있는 기술을 쌓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오늘 우리는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에서 보는 영화를 내일 파리와 런던에서 그 다음에 베이루트와 마라가에서 또는 며칠 후에는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도 볼 수가 있다. 그럼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내적인 표정을 바꾸고 그에 따라서 그들의 내적인 상태와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수단이 있다. 다큐멘터리 영화 스트레이트는 우리가 대중매체 자원을 사용해서 어떻게 사람들의 내적인 표정을 바꾸고 행동을 변화시키는지 아주 잘 보여준다. 이 영화는 파괴적이고 비행적인 행동을 한 아이들을 실제 교도소로 데려가 그것의 생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수감자, 장원, 봉사자들은 범죄를 저지른 것과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이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를 아이들에게 말해준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이들이 내적 표상 변화를 시도한다.
사전에 인터뷰를 진행할 때에도 대부분의 아이들은 태도가 거칠었고 교도소 이런 것이 별로 큰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을 살해한 재수가 감옥 생활이 실제로 어떤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자 아이들의 내적인 배선과 내적 상태가 혈과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의 말이 아이들의 생리의 체계를 바꿀 정도로 극렬하게 느껴진 것이다. 스퀘어드 스트레이트는 한 번 볼 가치가 있는 영화다. 이 영화의 후속작도 이런 방식의 아이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 후에 TV는 수많은 성인과 아이들에게 동일한 경험을 전달할 수 있었고 동시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 예를 들어서 1차 세계대전 때 미국 젊은이들에게 전쟁이 나가서 싸우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고 질문했을 때 반응이 어땠을까? 1차 세계대전 때 젊은이들은 아마도 자신을 민주주의나 자유 국민의 수호자로 생각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전쟁에 대한 외적인 자극이 젊은이들로 하여금 전쟁이나 것을 싸우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내적 표상을 만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자원했다. 그와 반대로 베트남 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어땠을까? 젊은이들은 저 너머로 가서 싸우는 것을 어떻게 느꼈을까? 이전과 많이 달랐다. 이유가 뭘까? 지금도 우리의 감정과 행동은 이전에는 느끼지 못한 방식으로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외계인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영화들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는 외계인을 인간의 얼굴을 뜯어먹고 집을 삼키고 어머니를 토해내는 끔찍하고 끈적거리는 괴물이라고 생각했다. 람보 같은 영화는 사람들이 전쟁을 어떻게 느끼게 만들었을까? 이 영화는 살인 장면과 중화기로 공격하는 장면을 정말 멋지고 대단하고 재미있게 느끼도록 만들지 않았는가? 전쟁에서 벌어지는 잔인함을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수용하게 만들지 않았는가? 한편의 영화로 한국과의 국민들이 행동을 바꾸는 데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전 세계 사람들의 전쟁에 대한 내적인 표상을 바꾸면 어떤 일이 생길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바꾸기 싸우게 하는 힘과 기술이 사람들의 가치 차이를 메우고 모든 사람이 연합하도록 내적 표상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기술이 존재할까? 나는 존재한다고 믿는다. 오해하지 마라. 이것이 쉽다거나 영화 몇 편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세계가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대중에게 지속적으로 내적인 표상을 하며 수많은 사람이 내적으로 받아들이면 돼야 된다. 이런 내적 표상은 미래의 세계와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 방식으로 삶을 살 수 있다. 파브로프의 개처럼 우리에게 전달되는 모든 메시지와 동향에 반응할 수 있다. 대안은 좀 더 격조가 있는 일을 시도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줄 행동과 내적인 표상을 선택하기 위해 뇌를 사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프로그래밍 되었고 조작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다. 우리는 매일 새로운 트렌드가 생겨나는 세상에 살고 있다. 훌륭한 설득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메시지에 단순히 반응하는 사람이 아닌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세상의 흐름은 개인이 만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추수감사절이라는 국경일은 정치인이 아니라 한나라를 통합하려는 강한 열망을 가진 사라 요세파 헤일이라는 여성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추수감사절이라는 명절이 1621년 10월 메이플라워를 타고 처음 아메리카 대륙에 상륙한 사람들이 감사예배를 드린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 감사예배 이후에 155년 전에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에서 정식으로 통합된 형태의 추수감사를 행사는 열리지 않았다. 독립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나라 전체가 축하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지만 그 전통은 지켜지지 않았다. 세 번째 추수감사절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1789년에 11월 26일 국가적인 추수감사절이라고 선포하고 입법 초안이 작성되면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건 역시 지속적으로 실행되지 못했다. 그 후에 1827년에 사라 요세파 헤일이 등장했다. 그녀는 어떤 일이라도 해낼 수 있는 결단력과 인내심에 소유자였다. 다수다의 어머니인 그녀는 여성이 성공한 사례가 없는 시대의 전문 작가가 되어서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기로 결심했다. 여성 전문 잡지 편집장으로서 그 잡지를 발행부서 15만 부에 이르는 전국 규모의 주요 정기 간행물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사설과 논평을 쓰면서 이제대학교 무료 공설 운동장 타가시설을 설립하는 운동도 펼쳤다. 그리고 그 유명한 메리에게는 작은 양이 있어요라는 동요를 작사했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업적은 추수감사절을 국가적인 행사로 영구적으로 주장한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잡지를 이용하여서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거의 36년 동안 계속해서 대통령과 주지사에게 편지를 보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했다. 자신의 잡지에서 매년 구미가 당기는 추수감사절 음식을 소개하고 마침내 남북전쟁이 일어나자 해일은 전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아 자신의 주장을 펼칠 기회를 얻게 되었다. 전쟁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과 축복에 감사 헌사를 바치는 것이 더 고귀하고 더 진정한 미국이 되는 것이 아닐까를 쓰었다. 국무장관 윌리엄 소드에게 편지를 썼고 그는 편지를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에게 보여주었다. 나는 여러분에게 효과적으로 새로운 트렌드를 창조할 수 있는 두 가지 모델을 제시한다.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긍정적인 차이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다음 세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나는 한 사람뿐이고 내 동료들도 많은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교사들에게 NLP와 최적의 성과 기법 기술을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챌린지 차단의 목표는 사회에서 가장 강력하고 긍정적인 역할 모델의 대화형 비디오 도서관을 만드는 것이다. 역할 모델에는 대법관이나 성공한 연예인과 사업가뿐만 아니라 존 F 케네디, 마tin 루터 킹, 마하트마 간디같이 고인이 되었지만 영향력이 큰 위인들도 포함이 되었다. 이 도서관이 아이들에게 모델링할 수 있는 강력한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이들은 교사에게 마틴 루터 킹에 대해서 들을 수 있고 그의 글도 읽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경험의 일부일 뿐이다. 만약에 킹 목사가 30분 동안에 자신의 철학과 신념을 들려준다면 어떨까? 그리고 마지막 5분 동안의 인생에서 어떤 것이 도전하라고 권유한다면 어떻겠는가? 나는 이들이 단순히 말뿐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 톤이나 몸의 자세 등 설득의 달인들에게 들어 모델링할 수 있기를 바란다. 예를 들어서 헌법을 공부하고 싶은 많은 아이들이 그것이 오늘날의 자신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만약에 대법원장이 학생들이 왜 그간 날마다 헌법과 씨름하며 지냈는지 그것이 오늘날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해주는 영상이 있다면 어떨까? 영향력을 사용해서 긍정적인 새로운 트렌드를 만드는 방법의 또 다른 사고체계를 발견하여 서로에게 이익을 줄 수 있었다. 컴퓨터 업계에서는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라는 속설이 있다. 시스템에서 얻은 품질은 전적으로 시스템을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나쁜 정보, 잘못된 정보, 불완전한 정보를 입력하면 같은 종류의 결과를 얻는다. 이렇게 기관적으로 말을 날려버리는 것은 시원하다거나 건강에 해로운 인스턴트를 성공한 사람이 먹은 음식으로 내적인 포상을 한다면 그런 내적 표상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행동을 지배하는 내면의 인식을 형성하는 힘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다. 트렌드를 창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이며 이 책에서 전하고자 하는 진정한 메시지다. 진정한 설득자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이 책에서 말하는 모든 것과 우리 주위에 있는 것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궁극적인 목표다. 물론 개인의 능력을 극대화하고 효과적으로 성공하는 방법이 가는 것이다. 그러나 추구하는 행성의 군주가 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모델링의 중요성도 배웠다. 우리는 경험과 시행착오로 배울 수 있지만 모델링 방법을 배움으로써 그 속도를 엄청나게 다쳐갈 수가 있다. 삶의 질이 의사소통의 질이라는 것을 배웠다. 의사소통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첫 번째는 자신과 하는 내적 소통이다. 일어나는 일의 모든 의미는 우리가 부여하는 것이다. 자신의 뇌에 모든 것이 잘 되고 강력하고 긍정적인 힘을 실어주는 신호를 보낼 수가 있고 할 수 없다는 신호를 보낼 수도 있다. 신념은 의 놀라운 힘을 배웠다. 신념. 여러분이 다 이 책을 읽었다고 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을 변모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우리가 논의한 것 중에서 비교적 쉬워 보이는 것도 있다. 그러나 삶에는 진행 효과라는 것이 있다. 같은 방향을 날아가는 두 개의 화살을 생각해보라. 그 중에 한 화살의 방향에 약간의 변화를 주면 3, 4도 정도만 방향을 바꾸면 처음에는 그 변화를 감지하기 힘들지만 그러나 그 길을 몇 미터, 몇 킬로미터를 따라가 보면 그 차이는 점점 더 커진다. 바로 이것이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루밤새의 이름을 바꾸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은 자신의 두뇌를 사용하는 법을 터득한다면 그리고 자신의 사고구조, 하위 감각, 가치관, 근본적인 사고방식 같은 것을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6주 6개월 혹은 6년이 지났을 때 그 차이는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줄 것이다. 인생에서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중에 그것을 즐기는 것이다. 끝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5년 후, 10년 후. 나는 이 책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지속적인 성공을 보장하는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을 찾아라. 앞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의 관점에서 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기억할 것이다. 사람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경험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부분의 팀의 일원으로서 한 일을 떠올릴 것이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 우리는 어떤 팀에 속해 있다. 팀. 기회. 일단 팀에 참여하기로 결심했다면 타월성에 도전하여서 리더가 되어라. 포춘 선점 500대 기업의 사장이 되거나 최고의 교사가 되는 것도 또 성공한 기업가나 훌륭한 부모가 되는 것일 수도 있고, 내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다. 엄청난 고등학교 다닐 때 어느 날 스피치 과목 선생님이 방과 후에 나오라고 하셨다. 내가 뭐 잘못한 것이든지 궁금했다. 선생님은 로빈스군. 나는 자네가 뛰어난 현실 실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네. 다음 주에 우리 학교에 웅변대회가 열리는데 참가해보지 않겠나? 라고 제안했었다. 나는 연설가로서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선생님이 워낙 확신 있게 말씀하셔서 선생님을 믿어보기로 했다. 선생님의 그 말이 내 인생을 바꿔놓았다. 나를 의사소통가라는 직업으로 이끌었다. 선생님이 한 일은 크지 않았지만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리더십의 과제는 크고 작은 행동의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충분한 힘과 비전을 갖는 것이다. 이 책에서 말하는 의사소통 기술은 그런 차이를 만드는 중요한 방법을 제공한다. 나의 첫 번째 멘토는 짐 론이라는 분이었다. 그는 인생의 행복과 성공은 우리가 가진 것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방식의 결과로 가르쳐 주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의 차이를 만든다는 것이다. 나에게 아주 작은 것도 인생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가르침을 주었다. 그러면서 그러다 길을 열어들었다. 그가 컨너를 부르며 내 그들을 열심히 낚았다고 가정하자 집을 주기 위해서 손에 일단을 하나 주어야 할지 두 개를 주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 항상 더 높은 쪽을 주라고 말했다. 그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에게 1달러 하나만 준다면 나중에 그들을 내다보면서 1달러 하나만 준 것을 후회할 것이라고 했다. 그가 내 그들을 이토록 멋지게 닦아주는데 너무 인색하게 행동한 것은 아닐까 하고, 어떤 일을 위해서 모금하는 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모금하며 어느 정도 돈을 넣게 되는 원칙을 세워두면 어떨까?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단체 무조건 연락이 오면은 자, 나를 위해서 엠소년 선들에게 감사 편지를 보내면 어떨까? 사소한 것도 사람의 마음을 구성하는 성분에서 연민, 존경, 갈망, 인내, 후회, 놀라운 용서를 추출하여 하나로 합성할 수 있는 화학자는 사랑이라는 원자를 만들 수 있다. 내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 책에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는 것이다. 나는 작년 아이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했다. 캠프에서 12일간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이 책에서 논의된 많은 내용을 아이들에게 가르쳤다. 아이들이 자신의 역량과 학습 기술 그리고 완전히 살아있는 인간으로서의 자신감을 변화시키는 경험을 하도록 했다. 나는 매우 지친 몸을 이끌고 숙소로 돌아왔다. 무슨 일인지 물었더니 그 소녀가 한 소년이 서 있었는데 문에 로빈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다음 주에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하면서 울면서 서 있었다고. 무슨 일인지 모르니 소녀는 그 소녀가 집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는 소녀에게 자그 고정을 하고 기분이 좋아지면 집에 가고 하고 싶어 말했다. 하지만 소녀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함께 사는 오빠가 7년 동안 성폭행을 했기 때문에 소녀가 집에 가기 싫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 책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도구를 사용해서 부정적인 과거 경험에 대한 소녀의 내적 표정을 변경하여 더 이상 고통을 일으키지 않도록 했다. 그런 다음에 소녀를 가장 자원이 풍부하고 강력한 내적인 상태에 들어가게 하고 그녀를 소녀의 현재 변경된 내적 표정과 연결해서 오빠에 대한 생각이나 이미지가 떠오르면 즉시 이겨낼 수 있는 내적 상태가 되도록 했다. 캠프가 끝난 뒤에 소녀는 오빠에게 전화를 걸기로 결심했다. 소녀는 완전히 자원이 풍부한 내적 상태에서 전화로 오빠를 깨웠다. 오빠. 소녀는 오빠에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어조를 익혀맞다. 내가 집에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려고 전화해서 오빠는 예전처럼 생각하면서 나를 쳐다보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만약 이게서 그렇게 한다면 크게 봉변당하고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될 테니까 말이야. 분명히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나는 오빠로서는 사랑하지만 다시는 그런 어떤 행동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오빠가 또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한다면 생각 오빠는 끝이야.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내 말을 명심해. 나는 오빠를 사랑해. 안녕. 소녀의 메시지가 오빠에게 충분히 전달되었을 것이다. 전화를 끊고 나서 소녀는 자신이 매우 강하고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난생 처음으로 진정으로 강한 책임감을 느낀 것이다. 소녀는 어린 남자 친구를 껴안고 한기에 언더에 눈물을 흘렸다. 내가 두 사람과 함께 있던 날 이들은 내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강한 호응을 서로에게 나눴다. 소녀는 나에게 이렇게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나는 소녀가 변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내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보답이라 말했다. 아니요, 어떤 식으로든 선생님께 보답하고 싶어요. 그리고 내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손을 뻗어서 천천히 금메달을 벗어서 나에게 걸어주었다. 두 사람이 나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말하고 내게 입맞춤을 하고 떠났다. 그들이 떠난 뒤에 나는 일기청으로 나가서 침대에 누웠다. 옆에 있던 아내는 이 모든 것을 듣고 울었다. 나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 베키는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앞으로 그 아이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나는 고마워 여보 하지만은 이 기술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아이를 도왔을 거요. 라고 말했다. 아내는 그래요. 예, 토니 누구라도 그럴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당신인 거예요. 당신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어도 세상에서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이 책에서 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메시지다.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라. 책임을 지고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 세상에는 말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많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강력한지 알고 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다. 이것이 바로 무한 능력이다. 탁월성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자신에게 하도록 하는 무한한 힘이다. 묘 프로농구 필라델피아 76서의 줄리어스 어빙은 산책자의 철학을 요약한 듯이 인생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충분히 모델링할 가치가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다른 사람이 기대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나 자신에게 요구한다. 이것이 그가 최고가 될 수 있는 이유다. 고대에 두 명의 위대한 웅변가가 있었다. 한 명은 키오로 격고르, 또 한 명은 데모스 테네스다. 키케로가 현수를 맞을 때 사람들은 기립박수를 치며 정말 훌륭한 연설이다라고 환호했다. 데모스 테네스가 연설을 했을 때는 사람들이 자 모두 행진합시다라고 말하면서 행동으로 옮겼다. 자, 이렇게 마지막 책이 정리가 되어졌네요.